예. 진행을 해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앞으로 84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전압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오늘 배우실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84일 그리고 9장 이상전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챕터는 6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장전류 계산, 그 다음에 안정도, 이상전압, 보호계정기 쪽 이런 쪽이 이제 가장 시험 빈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전 시험 2월 달에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피레기 열폭주 형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10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 쪽에서 변압기 앞에서 이제 부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25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또 이상전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신경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9-1 이상전압의 개요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전압이란 무엇인지, 이상전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예를 들어 내부 이상전압이 있고 외부 이상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외부 이상전압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개폐서지 등이 있겠죠. 또 개폐서지는 개방서지하고 투입서지로 나눠지겠죠. 이 내부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개통 조작시라든가 조작시 또는 사고시 등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외부 이상전압에는 어떤 것이 있냐? 말 그대로 외부기 때문에 이제 직경내, 직접 친내고 유도래, 내운 등에 의해서 뇌가 유도되는 그런 유도래 등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고, 이 이상전압을 줄이기 위해서 피레기가 사용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상전압 개요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이제 나오는 이 내부 이상전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될 거고요. 내부 이상전압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이런 개폐서지에 대한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개폐서지가 더 크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 외부 이상전압에서는 외부에 있는 이 직경내, 유도래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충격 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기준 충격 파형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전압과 전류에 대한, 또 파두장, 파미장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고요. 전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예를 들어 귀약영점 같은 내용들이 여기 또 나오겠죠. 귀약영점. 이 귀약영점이 어떻게 되는지, 얘 같은 경우는 30에서 90%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에서 90%를 연결하는 지점이 귀약영점이 되게 됩니다. 전압 같은 경우는 파두장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가 되고요. 나중에 파두장의 정의나 파미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같은 경우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파의 특성에서는 보시면 진행파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립니다. 진행파에 대한 그림들을 장거리 송전술래의 그림을 분포정수를 했던 것처럼 아니면 집중정수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전하가 충전이 되면서 이렇게 충전이 돼 나가겠죠. 이 충전이 돼 나가는 부분을 이제 진행파로 보고 진행파의 특성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기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래서 서지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과도 임피던스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 임피던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진행파에서는
또 반사와 투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입사파와 투과파와 반사파의 관계에서, 이걸 이제 입사파 들어가니까, 넘어가니까 이제 투과, 반대로 들어오니까 반사. 이 반사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이점에서 전압과 전류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단이 개방이 되어 있거나 이와 같이 개방이 되어 있거나 또는 접지가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 이 전압과 전류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이상전압 방지 대책. 지금까지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그 이상전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9장에서는 이상전압과 피레기입니다. 이상전압이 무엇이고 그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피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피레기는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피레기에서 이제 갭 타입에 대한 피레기하고 갭 리스 타입에 대한 피레기 두 종류에 대한 특성들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에 대한 용어들 뭐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런 용어들이 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있는 것들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방전 개시 전압의 종류가 뭔지 이걸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이제 충격비가 됩니다. 충격비가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이제 충격비는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외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크니까 큰 전압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방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작은 상태에서 방전시키게 되는 이때 방전을 하게 되는 전압이 요게 이제 파고값이라고 그러면 요때 방전하기 때문에 요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상용주파 전압은 요만큼이 되겠죠. 상용주파 전압에서 이런 큰 레가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방전하기 시작하는 전압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되는 거고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여기서 오동작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데 이게 1.5배 정도 여유를 준 거를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용주파에서는 방전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약간의 여유를 줬지만은 이 큰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는 빨리 방전을 해야 되니까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기적인 측면에서 이 기기의 보호 레벨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기기가 터지기 전에 물론 이 기기가 보호 레벨이 이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밑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충격 방전 개시 전압보다는 높은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피레기에서 방전하는 부분보다는 접지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피레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용어들이 이제 제한전압. 피레기가 방전했을 때 피레기 단자가 안에 남게 되는 제한전압에 대한 용어가 뭔지 그리고 피레기에 대한 방전 내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피레기에 대한 계산을 했을 때 피레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전이가 저감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레기 제한전압을 직접 계산해 보고요. 이런 부분은 앞에서 배우셨던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계산을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은데 피레기로 인해서 전류가 방전이 되다 보니까 방전 전류로 인해서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에서 발생되는 제한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음 속류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방전이 될 때 이제 전류가 이제 타고 나서 남는 이 부분을 속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류가 없도록 이 속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갭 타입이나 갭 리스 타입의 피레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피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구비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따가 할 때는 충제, 상속, 내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배웠던 충격파 방정 개시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들어오는 전압보다 훨씬 낮으면 좋다는 얘기죠.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낮을 것. 그리고 제한 전압. 여기서 이제 그 충격 방정 개시 전압에서 단자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제한 전압이라고 그랬죠. 피레기에서. 제한 전압도 낮을 것. 그 다음에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은 요거보단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은 높을 것. 속류 차단 능력이 높을 것. 내구성이 있을 것. 내구성이 클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실 때 책에서는 이 내용들이 좀 순서적으로 틀려지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 높은 것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키워드를 통해가지고 충제, 상속, 내와 같이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면은 되게끔 이렇게 구비조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피레기 특성에서 갬리스 타입과 개 타입에 대한 요소별 특징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요. 그다음 피레기의 설치 장소. 이따 다시 또 복습을 하겠지만은 피레기가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변압기 앞에 이제 피레기가 이렇게 달려 있죠. 외부에서 이상전압에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 그럼 치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변이점이 되니까 또 입사파 반사파를 되겠지만 이렇게 투과된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변압기 앞에서 또 임피던스가 변이점이 되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치고 들어왔다. 그럼 다시 또 반사가 됐다가 여기 또 변이점이 되니까 얘가 또 반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사이에서 변압기하고 피레기 사이에서 이렇게 왕복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압에 대해서 이 피레기라든가 변압기 등이 소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레기에 대한 이 위치를 변압기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예제를 써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30m에 설치했을 때 또 50m에 설치했을 때 이 변압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공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단자 전압은 EA 플러스 EA분의 V분의 ESL. 여기서 들어오는 이 파드 준도에 따라서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전파 속도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또 빨리빨리 왕복 진동을 하겠죠. 근데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라든가 아니면 파드 준도라든가 거리에 따라서 얼마가 변화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레기 전격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는 BIR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해가지고 기준 임펄스 충격 인슐레이션 절연 레벨 강도 해가지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40호 차단기 같은 경우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에 대해서 아니면 충격파 방정 개시 전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뒤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40호 같은 경우 154 나누기 1.2를 하면 이게 14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54급에서 이 부분은 154 곱하기 5 더하기 50은 750kV라고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또 그 다음에 154 곱하기 2 더하기 50은 330인데 이제 325kV짜리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에 견딜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피레기 전격 전압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80% 피레기, 85% 피레기, 115% 피레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예제 문제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차폐. 혈탑이 있으면은 혈탑의 위에 하나, 둘, 뭐, 이 옵셋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겠죠. A, B, C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공지선에 차폐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직경례에 대한 차폐, 유도례에 대한 차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 보호율이 나오고 보호효율이 나옵니다. 직경례에 관련된 것은 보호효율이고요. 유도례에 관련된 것들은 보호율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율 같은 경우는 유도례인데 이거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50%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낮을수록 좋다. 보호효율은 90%로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높을수록 좋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좀 이해하기가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지선에 대한 OPGW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락, 역섬락, 경간 역섬락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철탑에 가공지선이 2회선이 달려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거기에 이제 상부, 그 다음에 중부, 철탑이 또 달려있을 거고요.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 하부 해가지고 또 철탑이 달려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보호각이라든가 차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직경례가 가공지선에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여기 달려있는 애자 등을 통해서 전압이 넘어가면서 이제 플래시 오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섬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애자의 전압이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타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섬락이라고 하고요. 이게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접질하게끔 돼 있죠. 철탑에 접질 해가지고 이 전위를 바깥으로 빼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 접지정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거꾸로 철탑에서 일반 선로 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쳐가지고 이쪽으로 치든 애자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걸 섬락이라고 하고요. 역섬락은 거꾸로 가공지선을 통해서 가공지선에서 일반 전력선으로 치고 넘어가는 것을 역섬락이라고 하고요. 섬락은 여기서 이제 전력선에서든 전력선에서 애자를 통해서 거꾸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섬락이라고 하고요. 경간 역섬락 같은 건 일반적으로 선과 선 사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경간이니까. 하지만 가공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선이 있으면 가공지선에서 중간점에서 이렇게 내가 쳤는데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 이쪽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이쪽이 거리가 가깝다 보면은 이쪽으로도 경간으로 인해 가지고 섬락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경간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절연협조. 절연협조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요. 여기부터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충격 절연 강도. 1호사 같은 경우는 얼마요? 750kV죠. 그 다음에 상형주파 시험전압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20kV가 어떻게 나오는지 325kV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기기들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떤 식으로 협조를 봐야 되는지. 왜냐면은 기기들이 여기서 뇌 같은 게 쳤을 때 견딜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선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기들에 대한 절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BIL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절연. 그 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6장에서. 전절연, 단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을 통해서 기기들을 절연을 해서 그 기기들 간의 협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귿으로 시작한다. 그럼 디귿 같이 보면 되고요. 지읒으로 시작한다. 그럼 지읒 같이 보면 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전절연하고 단절연하고 저감절연하고 균등절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을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보호를 하느냐. 이런 송전선로 해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변전소가 있겠죠. 이 변전소에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요. 변전소 이 이후에 배전선에 대해서도 보호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전선인지 변전소 쪽인지 배전선 쪽인지에 따라서 절연협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공지선을 설치를 한다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가공지선을 설치한다든가, 피레기를 설치한다든가. 왜? 여기서 절연협조라는 건 전부 다 이상전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번 장이 이상전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상전압하고 피레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전압의 개념이 뭔지, 피레기에 대한 개념이 뭔지,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상전압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끔 절연협조를 해야 되니까 가공지선을 설치해가지고 직경내나 유도래 같은 것들을 방전을 시키면 되겠죠.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피레기는 외부에 관련된 이상전압에 대해서 방전하는 걸 피레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방전하는 걸 그 서지 옵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좀 틀립니다. 저압 쪽에서 나가는 부분을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방전하는 특성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9-1 이상전압의 개요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전압엔 내부, 외부, 그 다음 내부에 대한 이상전압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외부에 대한 이상전압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상전압의 개요에 대해서 배우시게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개폐서지에서 개방과 투입 시에 발생되는 개폐서지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제동작용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그런 차이점, 그리고 충격파형에 대한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진행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상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 피레기에 대한 용어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피레기에 대한 구비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과 같이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상전압에 대한 진행파의 특성을 봤을 때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의 관계에서 전압전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레기를 설치하는 설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단자전압들, 제한전압들이 바뀌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계산해 보게 되고, 피레기의 전격전압과 그 다음에 피레기에 대한 전격전압에 따른 종류들, 그리고 차폐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직경내 유도에 따른 뭐 보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섬락, 역섬락, 경관역섬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절연협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담고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받으시면은 나중에 좀 오래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꼭 복습을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내용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팔을 입고 왔는데 오늘 뭐 한 25도, 2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좀 힘들겠지만은 또 겨울보다는 낫습니다. 오히려 겨울엔 추워가지고 공부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때는 그냥 공부하시다가 딱 샤워 한번 하고 또 이게 정신 차려서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의 개요 9-1 이상전압의 개요. 앞에서 요약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상전압이란 무엇인지 책에 보시면은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이상전압은 무엇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송전계통에 나타나는 이상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대. 첫째는 그 원인이 계통 내부에 있는 경우, 둘째는 그 원인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경우다. 그래서 전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이상전압, 그리고 외부 이상전압이 있다. 내부 이상전압은 계통 조작 시, 차단계 투입이나 개방 시에 나타나는 과도 전압으로서 개폐서지라고 불러진다. 내부 이상전압에 개폐서지가 있다. 근데 뭐라고요? 계통 조작 시에 발생하는 개폐서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통 내부의 원인에서 생긴 이상전압을 내부 이상전압 또는 뇌례라고 합니다. 근데 계통의 절연 설계상 중요하며 피레기의 동작 책무를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자는 뇌가 송전선 또는 가공지선을 직격할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 그래서 외부 이상전압은 뇌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뇌. 근데 그 뇌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냐? 뇌운 바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뇌가 송전선 또는 가공지선을 직격할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이 얘가 직격뇌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그리고 뇌운 바로 밑에 있는 송전선에 유도된 구속전하가 뇌운관 또는 뇌운과 대지 간의 방전을 통해 자유전하로 되고 이것이 송전선로를 진행파로 되어서 전파하는 이상전압. 얘가 유도례가 되겠죠. 직격뇌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지선이 직접 치는 게 직격뇌고요. 유도례 같은 경우는 철탑이 있으면 철탑 위에 네온이 있습니다. 네온이 있게 되면 네온에 이제 전하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생길 텐데, 여긴 것좀, 유도되어 있는 거니까 구속전하가 네온간 또는 네온과 대지 간에,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요 이유대도 플러스 이렇게 전하들이 생길 거란 얘기죠, 이렇게. 플러스 전하들이. 근데 이 네온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여기 유도된 부분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도된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가거나 해가지고 대지로 이제 방전이 되겠죠. 그때 생기는 이제 유도례 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격뇌는 이제 크기가 크니까 직접 때려지니까 이런 크기가 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유도례 같은 건 여기서 유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가공지선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상전압을 제거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전에 배웠을 때 어떻게 됐죠? 정전유도,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가공지선을 이용해가지고 정전유도를 제거하는데 가공지선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을 사용하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전압에 대한 관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전유도에 관련된 부분이 이 유도례하고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통신선이 있었지만 여기는 뇌운이 있다는 얘기죠. 뇌운에서 정전이 된다는 얘기죠. 정전유도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직격뇌는 그 파고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통절연에 위협을 준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서 철탑에 대한 접지 저항을 저감해 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유도례는 직격뇌에 비해서 그 발생 빈도는 높지만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내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철탑에 칠 수 있는 부분은 작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피레기 등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물론 이제 지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송전선형 피레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뇌가 치이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유도례는 직격뇌에 비해서 그 발생 빈도는 높지만 파고값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110km 이상의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절연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송전선로가 다 154kV 이상인데 여기서는 110kV 이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도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직격뇌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 그 직격뇌를 저감하기 위한 피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또 배우시게 됩니다. 계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지만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상전압과 외부 이상전압의 종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차례차례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3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 성질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의 이상전압에 대한 절연물의 절연 특성을 조사하고 이상전압의 합리적인 억제 대책과 보호장치의 설치 그리고 경제적이고 종합적인 절연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 결론이 뭐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상전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전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절연협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 대한 키워드는 이상전압과 피레기, 절연협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먼저 계통에 나타나는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요 기기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피레기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상전압과 피레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절연협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이상전압.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부 이상전압은 개폐 서지라든가 아니면 계통조작 시 또는 사고 시 발생하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직경내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송전선의 개폐 조작. 또 고조파 전압의 존재, 기기의 배치와 중성점의 접지 방식 등에 따라 내부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폐 조작 시와 또 고장 발생 시로 나눠집니다. 사고 시로. 내부에서. 이때 또 나눠지는 부분들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책에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표 9-1에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배포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도 진동 전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과도 진동 전압에 대한 부분이 있고, 범위를 나누자면은,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상용주파 지속 전압. 이건 한마디로 이제 상용주파니까 전격전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격전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얘는 과도 진동이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과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과도 상태라는 게 어떤 때가 있을 때냐. 여기서 보시면 무브화 선로. 무브화 선로를 개폐를 할 때. 가장 큽니다. 개폐, 서지 중에서. 왜 이제 부하시하고 무부하시하고 또는 개할 때냐, 폐할 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유변 해가지고 변압기, 삼상 비동기 투입 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투입을 할 때 여자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런 여자 전류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큰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전압이나 전류가. 여기서는 보시면 이제 고장 발생 시는 영구지락 시. 사고 시니까 고장 발생이라는 게 사고란 얘기입니다. 사고 시. 그러니까 영구지락 시. 그 다음 충격성 지락 시. 그 다음에 고장 전류의 차단. 고장에 관련된 부분 때 과도 진동 전압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상용주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폐 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개폐 서지에 대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상용주파 지속 전압에 대한 6가지 부분을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보다는. 근데 이제 표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써주시고 이 부분은 과도시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는 상용주파니까 평상시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건 특이한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요약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은 뭔지는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는 자료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주파 지속 전압에 대한 6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외울 때 이제 폐부자 012를 외웠습니다. 폐부자 012.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다른 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무부하 송전선. 송전선의 페난티 효과. 페난티 효과가 뭐였죠? 일반적으로 송전선을 보면 전압 강화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송전단의 전압, 수전단의 전압 때는 이만큼의 전압 강화분이 생깁니다. 왜냐면 부하들이 이렇게, 부하각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송전선로 쪽에
캐피시터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 L 성분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C 성분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앞서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 강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수전단이 되고 이게 송전단이 되는데 송전단의 전압에 비해서 수전단의 전압이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페란티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무부하 성전선. 왜? 무부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C 성분이 많죠? C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배웠던 이제 페란티 효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평상시 때도 전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부하라든가 심야 경부하 시에. 그래서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뭘 썼죠? 우리가 리액터를 달았죠? 그 리액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수차 발전기의 부하 차단 시. 발전기가 잘 돌고 있었는데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봤던 것처럼 임피던스가 0.2, 그 다음에 0.3, 1.0 해가지고 고장 전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 그래서 차가도하고 과도하고 동기 리액턴스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전류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0.2, 0.3, 1.0이라는 부분이 리액턴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차 발전기가 부하가 차단되면 끊어진 거하고 똑같죠. 그럼 발전기는 이런 임피던스에서 변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전압 강화들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1.2 이게 1.13이었나? 1.13이고 이게 1.2고 1.79인가? 이게 1.3이고 1.79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첨가되는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자하니까 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 자기여자 현상은 설명드렸었죠? 그 전에 6장에서도. 그래서 송전선에 C 성분이 많음으로 있어서 생기는 부분이 뭐라고요? 페란티 효과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을 그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부하 이렇게 그림을 두 개가 그렸었죠? 그래가지고 요때 전압 해가지고 이제 요걸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 선로 장거리 선로 때 발생하는 요 전압하고 그러니까 단거리 때는 전압이 요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장거리가 되면은 여자가 안 되더라도 이만큼의 전압이 발생된다. 그래서 전압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발전기가 스스로 자기가 여자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해가지고 이 C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달든 아니면 리액터를 달든 뭐 여러 가지 C 성분이니까 L 성분으로 없애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파 공진. 여기 나온 것처럼 고조파 공진. 공자. 1, 2. 이거는 소호 리액터를 보시면 되죠. 소호 리액터의 일선, 단선. 이건 마찬가지 소호 리액터의 이계통 변화. 공하면 이제 공진을 이제 기본파하고 고조파에 대한 공진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1은 2는 소호 리액터에 대해서 일선, 단선이라든가 이계통 변화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이제 무유변 영충고로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무유변 영충고로 외우고 폐부자 012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를 여러분들이 답안지 안에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종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상용주파 이상전압의 개폐서지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개폐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개방할 때 아니면 또 폐로할 때 또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에 대해서 또 분류를 해가지고 또 설명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은 책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그 상세한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내용이 나온다. 이들은 파형상 주로 상용주파수 및 그 배수주파로 지속적인 것과 수천 사이클로부터 수만 사이클에 이른 과도 진동 파형의 것으로 분류된다. 이게 지금 파형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얘가 뭐라고요? 상용주파수에 관련된 부분. 얘는 뭐라고요? 수천 사이클과 수만 사이클에 있는 과도 진동 파형이라는 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생 원인은 정상 조작 시 뭐라고요? 개폐 조작이니까 얘는 정상 조작 시가 되겠죠. 정상 조작 시. 그리고 개통 조작 시, 정상 운전 상태에서 개통 조작 시 발생하는 것과 지락, 단락 등의 고장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전압에 대한 크기는 대지 상전압 하고값에 대한 배수로 나타내고 있다. 35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표 9-2 이상전압의 크기. 이상전압의 크기를 보시면은 접지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앞에서 보시면 이제 접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개통 이상전압은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상전압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B, C, D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통 이상전압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효접지계, 그 다음에 저항접지계, 그 다음에 비접지계 이렇게 나눠지겠죠. 유효접지계라는 게 바로 직접접지 계통이라는 얘기죠. 이건 직접접지냐, 저항접지냐, 비접지냐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기서 나눠지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건 지금 각각들이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이렇게. 뭐로 나눠진다고요? 개폐서지 부분하고 상용주파 부분에 대해서 나눠진다는 얘기죠. 똑같이 여기도 개폐, 상용, 여기도 개폐, 상용 나눠지는데 법칙이 뭐라고요? 여기 딱 보면 A 베이스가 뭐고 B 베이스가 뭐고 C 개수가 뭐고 D 개수가 뭐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와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시면 페널티 효과, B번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페널티, 그럼 1.05, 1.05, 1.05, 1.05, 1.05. 다 페널티 효과는 1.05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폐서지에 대한 충격파에 대한 개수, 충격파 개수. 이건 개폐서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개폐서지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1.414, 루트 2배, 루트 2배, 루트 2배 이렇게 없고요. 그럼 요거만 이제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된다는 얘기죠. 개폐서지에 대한 파괴율, 충격파에 대한 개수는 1.1배였었네. 죄송합니다. 요게 밑에 1.1배고 그 다음에 이제 파고율이 루트 2배, 루트 2배, 1.414니까 루트 2배 이렇게 됩니다. 그 상용주파 때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상용주파에서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접지에 따라서 상용주파에 대한 배수가 틀려집니다. 그 배수 부분을 보면은 얘는 일선지락시 이상전압에 대한 그 부분이 얘는 1.3배까지 올라갑니다. 얘는 1.82배까지 올라갑니다. 얘도 1.82배까지 올라갑니다. 대략적으로. 루트 3배가 넘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 값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나머지 변수는 없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얘 부분이 보면은 얘는 1.36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용주파 때는 얘가 다 계산을 해봤자 1.3배밖에는 이상전압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용주파 때는 얘는 1.9배, 얘는 1.9배. 그래서 유효접지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게 상용주파 때 이상전압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유효접지를 쓰는 부분이 가장 유리하다는 걸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게 보면 이제 갭 패서지 때 이 배율이 틀려집니다. 요때. 요 배율이. 뭐냐? 이상전압에 대한 대지전압에 대한 대지 최대전압에 대한 배수. 최대전압 배수.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얘는 유효접지계에서는 2.8배 정도 커질 수가 있다. 저항접지계에서는 3.3배 정도 커질 수가 있다. 비접지계에서는 4.0배 정도가 커질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 얘가 4, 5, 6 정도로 나옵니다. 4, 5, 6 정도로. 배수가.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4.57이고 얘는 5점이니까 5.39고 얘는 6이니까 6.53이고요. 딱 보시면 얘는 4.5 정도를 딱 보시면 되고요. 4.5, 얘는 5.4, 얘는 6.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우셔도 됩니다. 9, 11 뭐 이런 식으로 합을 해가지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외우셔야죠. 4 다음에 5 나왔으니까 5 나오면 다시 4 나오고 6 다음에 5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외우시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이 요 2.8, 3.3, 4.0만 아시면 나머지 이 값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그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2, 3, 4라는 건 아는데 2.8, 3.3, 4.0은 외워주셔야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표에 내용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폐서지에 대한 종류부들, 그리고 투입서지가 뭔지, 개방서지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무부하 성전설로 차단 시에 이상전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송전선로의 개폐 조작에 따른 과도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개폐서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폐서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 건전한 선로에서 차단기를 투입하였을 때 일어나는 투입서지, 그 다음에 선로를 차단하였을 때 일어나는 개방서지로 나눠진다. 개폐서지는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폐서지에 대한 종류들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상전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개념 정도만 나와 있는데 서브노트로 나눠진 자리에서 보시면은 개폐서지에서 어떻게 이제 투입서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전반사, 부반사, 정반사를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개폐서지에 대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투입했을 때 일어나는 투입서지, 차단했을 때 일어나는 개방서지.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이게 이 개폐서지가 큰지, 투입했을 때 큰지, 개방했을 때 큰지, 아니면 부하가 걸려있을 때 큰지, 아니면 무부하가 걸려있을 때 큰지, 부하신지, 무부하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조건이 어떤 때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5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회로를 투입했을 때보다는 개방하는 쪽이 이쪽이 좀 더 크다는 얘기죠. 투입했을 때보다는 개방하는 쪽이 그리고 부하가 있는 회로를 개방하는 것보다 무부하에 있는 회로를 개방했을 때 이때 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부하 개방 시때가 이상전압에 대한 개폐서지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에서는 이제 개폐서지하고 직경내 유도례 등이 나왔으니까 이상전압의 개폐서지가 가장 큰 경우는 무부하 송전설로 차단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뒤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상전압이 가장 큰 경우는 무부하 송전선 충전전류 차단시. 무부하고 차단할 때, 개방을 할 때, 무부하고 개방을 할 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부하 개방을 할 때
얼마나 이게 그 전압이 커지는지 그걸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때 제동작용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은 그림을 딱 보시면 발전기가 있고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고요. 여기에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 선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개로 그려져 있죠. 제동작용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보시면은 전류가 있고요. 전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 전류. 이 그림이 의미한 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반사이클 후에 여기를 변압기 측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압기 측. 발전기에서 발전을 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거를, 이렇게 되어 있던 개폐기를 이렇게 차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차단을 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선로 쪽을 차단하니까 이쪽은 이제, 선로 쪽은 전압이 죽어버리겠죠. 근데 변압기 쪽은 전압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변압기 측이 계속 변화를 하는 거고, 선로 측은 여기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데, 그때 이제 선로 측에 대한 전압과 변압기 측에 대한 전압이 서로 같아지려고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359페이지 맨 위에를 보시면 발전기로부터 변압기를 거쳐서 무브화 성전설을 충전하고 있다. 근데 차단기로 이 충전 전류를 이와 같이 차단하였을 때 개통에 나타나는 전압이 이게 개방 서지다. 이 차단기를 개방하기 전에는 선로에는 발전기 단자 전압에 대해서 90도로 위상이 앞선 충전 전류가 흐르고 있다. 여기 이제 충전 전류, 아까처럼 그냥 부분이 아니라 이런 충전 전류 차단 시에 가장 이상 전압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충전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교류에서는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므로 이때 차단기를 개방하면은 전극 간의 아크가 소멸돼 충전 전류는 쉽게 차단된다. 그래서 이런 그 전류가 0점인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차단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지점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동작용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부분인데 먼저 없을 때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제동작용이 있을 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요때 이제 선로 전압에 대한 부분이 EM이 걸립니다. 양단에 이렇게 EM이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단기 양단에 EM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은 360페이지 보시면은 충전 전류가 0으로 된 순간, 요 0으로 된 순간에는 여기 때는 EM이 걸려 있는데 만약 전하에 누설이 없다면 선로 측은 EM의 값을 유지하는 데 충전하고 있다. 요 때는 이제 선로 측은 요 EM의 값으로 충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EM의 값으로. 근데 이 차단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개방이 됐죠. 개방이 됐다 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니까 이 부분을 변압기 측 전압은, 선로 측 전압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EM에. 개방이 됐으니까. 근데 얘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전기 쪽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전압에. 전압에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반사이클 후에는 마이너스 EM으로 된다는 얘기죠. 여기 마이너스 EM 부분에 전압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때 차단기의 양극 간에는 얘는 EM이 걸려있는데 플러스 EM이 얘는 마이너스 EM이 걸려있으면 얘 사이에는 처음에 EM이었는데 이 사이에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되죠? 2배 EM이 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로 측 전압은 여기였었는데 발전기 측 전압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어떤 전압이 걸립니까? 2배 EM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양단에도 2배 EM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때 차단기 접점이 충분히 열려 있지 않아서
충분히 이렇게 열려있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딱 열려있어야 되는데 열려있지 않아가지고, 전극간이 절연이 이 2배 EM에 견디지 못하고, 기계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정기적으로 이 정기적인 절연거리가 충분히 열려있지 않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아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절연이 파괴되어 전극간이 다시 아크로 연결되어 버리는데 이걸 재점호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점호. 재점호가 열려가지고, 재점호 상태가 돼가지고, 극간 거리는 이제 계속 멀어지지만, 아크가 계속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정기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계속 또 흐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선로가 이쪽 선로에 대해서 전압을 맞춰서 쫓아가려고 막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로 측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로 측 전압을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은 선로 측 전압은 여기에 걸려 있는데 발전기 측 전압은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요 지점. 그럼 얘하고 이 2배만큼 차이가 나 있으니까 2배만큼 전압을 빨리 틔우기 위해서 또 간다는 얘기죠. 2배만큼 얘가 빨리 올라가줘야 되겠죠. 거꾸로 오니까 선로 측 전압이 얘까지 빨리 내려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 2배 전압까지 쫓아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때는 이게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얘하고 지금 틀린 부분이라는 얘기죠. 얘는 플러스 EM이고 얘는 마이너스 EM인데 이 아크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 플러스 EM이 마이너스 EM으로 되기 위해서 2배의 전압을 빨리 뛰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로 측 전압이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기 가 있다가 플러스 EM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마이너스 EM으로 빨리 튀었다는 얘기죠. 튀었는데 튀다 보니까 양극간은 아크로 인해서 전기로 연결된 상태에서 같은 값이 되기 위해서 이제 급변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2배가 더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EM에서 2배가 더면 이 연결되어 있는 2배 EM만큼이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을 하면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3EM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선로 이 전압이 3EM까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2배를 건너뛰다 보니까 진동을 해가지고 3EM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똑같이 가서 요때 전압하고 또 반사이클 이후 때는 또 여기하고 여기 전압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는 EM이 돼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EM이 돼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3배다고 1이니까 4배 전압이 또 걸리겠죠. 4배 전압이 걸리니까 여기서 4배 전압이 또 올라갑니다. 그럼 EM에 대해서 4배 전압이 올라가면 여기는 5EM이 되겠죠. 또 다음에 요 사이클 때에서는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 EM인데 요 5EM이니까 6배가 1 플러스 5 해가지고 6배가 더 내려가겠죠. 그럼 1에서 6배가 더 내려가면 얘는 마이너스 7EM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 5, 7, 9 이런 식으로 계속 제동이 없었을 때는 증가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제동에서는. 무제동에서는 이렇게 이상전압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제동 현상을 일으키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3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양극간은 제조모 밑에 양극간은 아크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원 측 전압과 선로 측 전압은 같은 값이 되어야 하므로 선로 측 전압은 EM으로부터 마이너스 EM으로 급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순간에 과도 진동 전압이 나타나서 마이너스 EM을 중심으로 2EM을 진폭으로 하는 고주파 진동을 발생해서 최대 3EM인 이상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처럼 아까처럼 선로 측 전압은 EM이었는데 발전기 측 전압이 마이너스 EM이다 보니까 2배의 전압을 급변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EM, 최대 3EM에 대한 이상전압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부분을 여러분 헷갈리실 때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진동 전류대에 의한 손실 때문에 과도 진동은 급격하게 감소해서 상형주파 전류의 0점으로 아크가 소멸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페이지 361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러나 실제로는 회로에 저항이라든지 코로나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동작용이 생겨가지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안 커지고 제동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된다?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발전기 측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발전기 측 전압이 가는데 얘 보면 선로 측 전압은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급변해가지고 빨리 떨어졌지만 빨리 떨어져서 얘처럼 2배의 진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진동이 돼서 계속 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손실이 있으니까
저항이라든가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해서 가지 않고 여기서 조금씩 감소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또 오면은 또 조금씩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3, 2m 이상으로는 커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또 선로측 전압이 됐다가 다시 또 감소했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동작용이 있을 경우, 이건 제동작용이 없을 경우인데 제동작용은 뭐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항이라든가 코로나 등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 차단기 성능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제조물을 일으킨다는 염려는 없다. 왜? 여기서 극간의 절연이 파괴가 돼가지고 여기서 소모가 되지 않고 하는 이 제조물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단기 성능 때문에. 그래서 개방서지의 크기는 뭐라고요? 제조물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니까 이런 무제동인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이런 제동작용이 있었을 때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최대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뭐라고요? 상규 대지전압의 몇 배 정도? 3.5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돼 있다.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었죠? 그 전에 애자에서도 설명이 됐었죠? 애자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2장의 애자 부분을 볼 때 요 장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요 시간들은 어떻게 된다? 요 전류에 대한 전압이라든가 전류에 대한 시간들은 상용주파의 반사이클. 여기 반사이클 동안 잠깐 일어났다가 또 반사이클에서 또 잠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급변하는 요 반사이클 동안 일어나는 부분들이 보통 수 마이크로 세컨드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이상 전압은 이와 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시는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이상 전압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직경 내 유도례 그리고 설명드리고 진행파에 대한 특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진행파에 대한 그 전압 전류에 대한 특성들 그리고 피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